일본의 간사이 지역에 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교토, 오사카, 나라 등이 속한 지역이죠. 따로 여기에 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담을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에는 그렇게 온 김에 방문했던 한국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두 도시, 오사카와 교토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추억의 시간이, 아직 가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일종의 사전답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에 가는 중입니다. 볕이 참 예쁜 날이었어요. 사실 이 간판 한번 보러 왔습니다. 글리코 사인. 오사카 사람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오사카의 상징과도 같은 광고판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사카에 방문했는데 이 사인 앞에서 사진을 찍지 않으면 출국이 금지돼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거의 모든 관광객들이 이곳을 지나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풍경도 한번 보시죠. 확실히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죠. 그렇다고 완전히 생경한 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도톤보리에서는 한국어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한국인 반, 일본인 반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중국인을 빠뜨렸네요.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정하자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의 비율이 334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44일까요? 아무튼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인과 일본인 틈에서 이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는 관광지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딱 보면 90% 정도는 구분이 됩니다. 물론 그게 각국 사람들에 관한 스테레오타입에 기반한 구분이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신세카이라는 곳에 가는 중입니다. 걸어갔고요. 중간에 이곳 덴덴타운, 일명 오타쿠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글리코 사인 못지않게 영상에서 정말 많이 봤던 곳 신세카이 거리입니다. 지금 보이는 치텐카쿠 타워도 타워지만 저는 이곳 상점들의 간판이 궁금했어요. 뭔가 굉장히 레트로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적인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구나 했습니다. 역시 인증사진이 빠질 수 없겠죠? 하나, 둘, 셋. 부디 인생사진을 건졌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이 북적이고 상업시설이 즐비한 관광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마 세계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오사카에 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곳은 오사카에서 제가 지냈던 숙소 주변인데요. 저는 이런 공간들을 더 좋아합니다. 잔잔하고 슴슴한 골목길이 제 기운과 더 맞는 것 같아요. 헌데 또 사람도 북적이고 상업시설도 즐비하지만 나름 괜찮다고 느꼈던 관광지도 있습니다. 바로 교토입니다. 어떤 관광지에서는 인파에 질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반해 어떤 관광지에서는 사람도 풍경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도쿄의 관광지가 전자에 속한다면 교토의 관광지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교토를 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봄이었고요. 당연히 덥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촬영도 하지 않았고요. 해서 세계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언젠가는 가마쿠라 그리고 이곳 교토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요미즈데라, 일명 청수사에 가는 길입니다. 보면은 이 길에 사람이 무척 많았어요. 이때가 9월 말이라 사실 가을이라고 해야 맞을 텐데 날씨는 여전히 여름이었습니다. 아마도 더워서 사람이 많이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수사의 본당에 왔습니다. 아마 교토에서 가장 유명한 포토스팟이 아닐까 싶어요. 교토에 들른 목적이 좋은 카메라에 담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 시간을 잘못 맞춘 것 같습니다. 이른 오전이나 적어도 해가 중천에 떠있을 정오에는 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당은 남향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오후 1, 2시를 넘긴 시각에 이쪽 편에서 찍으면
이렇게 역광이 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 프로의 실력이 아닌 이상 역광을 잘 살려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참고로 핸드폰으로 찍는 건 괜찮습니다. 핸드폰이 알아서 역광에 의한 짙은 명암 차이를 보정해 주거든요. 그래도 빛이 예쁘게 물든 청수사 본당을 찍고 싶으시거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측광만 해도 이렇게 꽤 괜찮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곳 본당 안쪽까지 들어오시려면 입장료 400엔을 내야 합니다. 안까지 안 들어오고 이쯤에서 멈추시면 입장료를 낼 필요가 없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넨자카로 들어가는 거리도 역광이라서 결과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도 포토스팟이 꽤 많습니다. 역시 인생 사진을 건지고 싶다면 잊지 마세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오셔야 합니다. 근데 너는 왜 그때 오지 않았니? 라고 물으신다면 놀라우시겠지만 이 당시에 그에 대한 계산을 깜빡했습니다. 이때도 편집을 하는 중 틈틈이 시간을 내 촬영을 한 탓에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빛을 등진 채 햇빛이 물든 거리를 찍으면 이렇게 결과물이 훨씬 예뻐요. 봄에는 이것보다 더 예쁩니다. 봄에 오면 나뭇잎과 꽃들 그리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훨씬 더 컬러풀해지거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거리에는 스타벅스가 참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들어가 커피도 마셨어요. 그때는 엄청 기다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패스죠. 여름에 오니까 산넨자카와 니넨자카 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에는 사람이 많이 없네요. 봄에는 무척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풍경도 꽤 고즈넉하게 느껴지는 거리입니다. 이곳은 무조건 봄에 와야 합니다. 봄에 오면 곳곳에 수십 개의 노점이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과 술을 마시는 장면 위로 벚꽃이 흩날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반면 여름엔 이렇게 텅 비어 있죠. 노점은 딱 하나 있고요. 마치 봄엔 혼자가 아니었지만 여름엔 홀로 남겨진 저의 처지처럼 말이죠. 위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혼자가 되는 법이니까. 하나미코지 거리입니다. 봄에 왔을 땐 이 골목에서 마이코와 게이샤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사실 그분들을 만나면 촬영을 부탁할 생각으로 찾았는데 이날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질녘 당시에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날도 해질녘에 찾은 건데 이건 운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언젠가 이곳에서 7월에 열린다는 기온 마츠리에 와서 그분들이 직접 거리에서 공연하는 모습도 보고 싶네요. 슬슬 해가 집니다. 교토는 해질녘의 풍경이 참 예쁜 곳입니다. 이곳 시라가와 우나 거리를 거쳐 카모 강변으로 향합니다. 혹시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다면 꼭 들러야 하는 곳입니다. 해질녘의 방문해 강변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풍경을 감상하기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혼자인 저는 이렇게 강아지와 놀아야죠. 혼자 앉아 있어도 참 좋았습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만 봄에 오시면 더 좋고요. 봄에 오는 게 장땡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여름에 찾을 때 더 좋은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한국인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곳 아라시야마입니다. 하필 맘먹고 가는 날 이렇게 날씨가 흐렸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 나름의 운치가 있더라고요. 노노미야 신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대나무 숲입니다. 봄에 왔을 땐 사실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헌데 여름에 오니까 대나무 숲의 본질이 온몸의 피부를 감싸며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전에 비가 내린 탓에 숲의 색상도 향기도 모두 짙어져 운치를 더했고요. 게다가 대나무 숲이라 그런지 목소리도 막 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울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대나무 숲을 벗어나면 덥습니다. 보기에는 별로 안 더워 보이지만 일본의 여름은 참으로 길고 지독한 것 같습니다. 아라시야마에 온 한국인은 무조건 들르는 카페 중 하나가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적인 외관이지만 주변에 펼쳐진 자연적 경관을 해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에요. 예쁩니다. 커피 맛에 대해서는 커피 애호가 분들은 어떤 평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아이스 라떼가 맛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맛있었지만 특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오른쪽 산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원숭이 공원이 있습니다. 한 반쯤 길들여진 원숭이들이 자유롭게 거니는 공원이에요. 반쯤 길들여졌다는 점이 구경하는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동물원 우리에 갇혀있는 원숭이를 보는 건 괜히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 같고, 인도 바라나시 같은 곳에서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채 하늘과 땅을 활보하는 원숭이를 보는 건 조금이 아니라 존나 불편합니다.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아이들이 소풍을 온 모양입니다. 아이들도 이런 자연 친화적인 관광지를 좋아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저 나이 때 아이들한테 장소가 뭐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나이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시한 게 많아져서 소소한 기쁨이라도 맛보려면 필요한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노력하면 저 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걸까요? 교토는 화창한 날씨의 봄날에 방문해도 좋지만 흐린 날씨의 여름에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람 많은 관광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뭔가 잔잔하고 고즈넉한 느낌을 전해주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나저나 교토시가 2026년까지 관광세를 최대 10배까지 올릴 수 있게 한다던데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당시 교토에서 6박을 하면서 관광세로 1,200엔을 냈거든요. 당시 환율로 10,000원 정도였어요. 처음 왔을 때는 돈 생각을 하지 않고 여행을 할 때라 얼마를 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비슷한 금액을 냈겠죠. 헌데 만약에 앞으로 관광세로 1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면 저는 다시 찾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늦기 전에 얼른 교토에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